답안지를 보고 가면 사업에 서울대 가는 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답안지가 어디 있냐고요.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과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소아과 선생님한테 해요. 뇌 수술을 하는데 우리는 흔하게 실수를 해요. 부동산 취득세는 어디가 담당인지 아세요? 세무사가 전공 과목이에요. 부동산 취득세 전공 과목 없어요. 가야 될 길이 다른 건데 답을 거기서 찾아요. 그래서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벌어져요.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라면 반드시 리모델링 하고 반드시 구조진단 받아보실 걸 추천드려요. 대표님 기업 경영에 절세 기술에 정부 지원의 기술에 구조설계의 기술에 반드시 멘토가 있고 스승이 있고 누군가를 길잡이로 삼기를 꼭 추천드려요. 오늘 이야기는 정부 자금 10억 원 혹은 절세 5억 원을 받은 사례이기도 하고요. 받을 수 있을 사례이기도 하고 혹시 여기 참여하신 대표님 중에서 어떤 대표님은 도소매 업을 또는 전자상거래 업 혹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을 하시는 대표님도 있고 혹은 창업한 지 업력이 오래돼서 국가로부터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현재 상황에 있는 대표님도 계시고 다양한 대표님이 참석을 하렸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이런 사례들을 좀 뽑아봤고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런 법령이 기초해야 되는데 뭐 대표님들 사업하기 전에 어디 학교 가서 관련된 법령 먼저 공부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한번 기업 구조 설계 핵심 요소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업력이라고 하는 요소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냈던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설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령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맞춰지지 않는 한 너무 힘든 길이에요. 세금을 절세하는 길이 너무 힘든 길이고 자금을 지원받는 일이 너무 힘든 일로 됩니다. 저걸 잘 설계하면 일단은 구조는 잘 만든 거예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자금을 잘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멋지게 표현해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설계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렇게 설계하신 대표님들 10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설계돼서 한참 가다 보니까 다시 리모델링을 하듯이 건축물도 리모델링하고 기업도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업력이라고 하는 기업 나이라고 하는 거가 7년 이내냐 7년 이후냐 이렇게 구분돼요. 법령에 이렇습니다. 법령에 7년이 넘으신 대표님들은 정부 지원, 정책 자금, 각종 이런 거 지원해서 다 비껴가 있게 되죠. 업력을 0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전략 분사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내 모기업은 그대로 있는데 전략적으로 한번 둘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근거 때문에 그래요. 법령에 따라서 그래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고 관련 시행령,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창업, 사업자 등록을 만들기만 하면 창업이라고 하는데 창업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예요. 흔히들 시중에서는 표현할 수 있어도 창업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한 20, 30가지로 이거는 창업, 불인정, 이거는 뭐 위장 창업, 이런 식으로. 그건 가업 승계인이 어쩌는 이런 표현으로 다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케이스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죠. 업종이 만약에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 이런 쪽으로 돼 있다 그러면 관계기관에서 어디 한번 봅시다라고 하는데 여기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얼마인데요? 직원 얼마요? 딱 한두 번 듣고 할까 말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하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인데 감면하는 업종이 딱 정해졌어요. 18가지. 통신판매업이 들어왔죠. 몇 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 개업을 하시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받는다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요. 처음에 그냥 도소매 해야지라고 해서 했어요. 서울 중구 초동 여기다가 했어요. 그랬다가 통신 판매가 늘어났네. 그래서 업종 추가했어요. 그 순간 꽝입니다. 꽝. 세 번째, 여기다가 하는 순간 뭐든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중과. 땅을 사도 중과, 뭘 해도 중과, 아니면 혜택을 줄 거를 여기는 혜택을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어느 지역에서 창업하고 어떤 업종으로 창업하면 세금을 깎아줄게, 안 깎아줄게. 이렇게 결정돼요. 음식점으로 창업하신 대표님이 100억 빌딩을 사시려고 했죠. 부동산 취득세 감면 땡. 통신 판매업으로 매출 100억에
당기순이익 10억이라고 그냥 가정하고요. 이익이 막 쌓여가지고 100억짜리 부동산을 살려고 할 때 뭐 벤처까지 받았다고 쳐요. 부동산 취득세 감면 75%라고 하는 선물이 있는데 통신 판매업이라서 땡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의 나이. 대한민국은 35세 미만과 그렇지 않은 나이로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잘만 창업하면 법인세 5년 동안 100%를 감면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 뭐 법인세 뭐 처음에 뭐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현재였고 만약에 앞으로는 새롭게 한번 따로 빼가지고 내 자녀 기업이나 내 가족 기업을 만들 때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대박이지 않을까요? 그걸 벌써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초공사를 토목공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뼈대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 뼈대. 건축 단계는 기술이 필요해요. 점포처럼 보이는 영세하고 별거 없는 부가가치가 없는 아이템 업종이라도 기술을 입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사업을 크게 한다면. 어떤 업종이든지 실은 다 가능해요. 그게 기술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기술을 디자인하는 게 바로 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기술 집약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에 맞는 어떤 기술 연구소 도입, 우리 기업에 맞는 국가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블렌딩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기업의 외부적인 것들로 잘 각색이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거기까지 끝났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지붕 씌워서 이제 성장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나의 힘만이 아니라 국가의 힘, 공공기관의 힘, 외부의 기관의 힘을 디딤돌 삼아서 도움닫기 할 때 도움닫기 하는 발판 같은 역할이 국가의 정책 지원 제도는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는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실질적인 작은 스킬들에 해당돼요. 이게 대표님들이 일일이 하나씩 하기는 쉽지 않은 영역이라 대표님과 어떤 전문가의 코치가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기본 구조 설계, 그 다음 뼈대,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기업의 어떤 상황들을 극대화하는 것, 최적화하는 게 우리가 가는 정통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최소 10억에서 최대 한 50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은 기본만 갖춘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능했고 가능한 대표님도 있고 좌절하신 대표님도 있고 사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도소매인데 중간에 제조하는 게 있어서 창고에서 공장으로 한 다음에 자금을 좀 받아서 좀 제대로 늘리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공장 부동산 취득세 폭탄 맞을 일이 생겨버렸네요. 그걸 해결한 사례. 하나만 뭡니까 벌써? 수도권. 하남의 법인이네,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이네. 40세인데 매출이 150억 정도. 도소매 쪽에서는 전자상거래 하면은 꽤 매출이 늘어나요. 국내 해외 OEM도 하고 직접 제조도 일부 하고 이 분량이 늘어나니까 제조업도 추가해서 하는데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또 뭘까 하면은 그냥 한 거죠. 대부분이 그냥 했죠. 과밀 억제 권역에서 했고 업종도 이렇게 했고 나중 생각 안 해서 처음 했으니 도소매 전자상거래까지 하고 제조업을 추가했는데 이러면 제조업이 될까요? 창시 개명하면 바뀔까요? 주소를 바뀌면 바꿀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감면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된다는 거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되는 줄 알았더니 30억 남양주 과밀권역 얼마예요 그러면? 약 9.4%, 약 10%. 30억 중에서 약 3억 감면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절반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땡, 세금 폭탄. 3억이 뭐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엔 결국은 첫 설계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100년 건축이 아니라 3년짜리 건축을 했다는 거죠. 작지만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건축, 설계도, 토목 설계가 필요한 것처럼 그게 필요했을 텐데 당시에 대표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설계하시지는 못했다는 거죠. 오래된 아파트들 리모델링 하듯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배우자를 통해서. 별도로 경기 광주에다가 하남이었는데 광주에다 해놓고 공장도 광주에 여기 어디 할까에다가 광주로 사게 된 거예요. 기업을 기초를 토목공사를 하고 옆에 뼈대를 한 다음에 기술 기반으로 잘 얹어서 글로 매출도 이전을 합니다. 이 매출 이전하는 게 불법처럼 보이죠. 오인의 소지만 없다면 합법.
그래서 국가의 힘으로 운전자금도 충분히 늘리고 부동산까지, 부동산 취득세까지, 부동산 매입까지, 법인세 감면까지 이런 것들을 싹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사례예요. 모든 돈들을 다 얻었죠. 정부의 지원 자금도 얻었고 정책 자금도 얻었고 세금도 감면받고 돈이란 돈은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구조 설계 때문에. 만약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법인으로 하는데 그 대신 법인은 잘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법인이라는 중요한 거를, 큰 거를 내는데, 결정타를 내는데 대충 한다? 물어보고 한다? 대충? 그것도 한 사람한테 묻는다가 아니라 답안지에 물어보지 마시고 답안지를 보고 하는 것. 혹시 우리가 다시 시험을 볼 기회가 있다면 내가 서울대에 가는데 서울대 답안지가 있고 서울대를 시험 보는 거랑 열심히 공부해서 교과서만 보고 하는 사람하고 어때요? 그건 법률이다 아니다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어때요? 답안지 보고 가면 서울대 붙겠죠. 답안지를 보고 가면 사업에 서울대 가는 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답안지가 어디에 있냐고요.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혹시 안과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어떨까요? 혹시 소아과 선생님한테 해요? 뇌 수술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 우리는 흔하게 실수를 해요. 나의 기업에 일생일대에 탄생을 하고 일생일대에 필생의 사업을 100년 기업을 생각해서 창업을 하는데 사무실에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는 세무사한테 물어요. 그 세무사가 혹시 사업을, 그가 중소벤처부의 카운터 파트너였던 세무사였나요? 세무사는 뭐 담당해요? 전공의가 뭐예요? 국세청을 다니잖아요. 부동산 취득세는 어디가 담당인지 아세요? 부동산 취득세는 혹시 세무사가 전공 과목이에요? 부동산 취득세 전공 과목 없어요. 그 시군구청이잖아요. 부동산 취득세는. 행안부 쪽인데 혹시 세무사가 시군구청에 가서 구청 공무원하고 싸우는 세무사 있다면 아주 특이한 세무사죠. 이렇듯이 전공이 달라요. 가야 될 길이 다른 건데 우리는 어디다 묻고 답을 하는지 답을 거기서 찾아요. 그래서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벌어져요. 법인 창업도 마찬가지라고요. 너무 중요한 법인 창업을 법인 창업 인큐베이터, 법인 창업 전략 설계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셨잖아요. 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기업이 커졌을 때는 솔루션이 많아요. 복잡하긴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또 솔루션이 있어요.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라면 반드시 리모델링 하고 반드시 구조진단 받아보실 걸 추천드려요. 대표님 기업 경영에 여러 가지잖아요. 절세의 기술에, 정부지원의 기술에, 구조설계의 기술에 반드시 멘토가 있고 스승이 있고 누군가를 길잡이로 삼기를 꼭 추천드려요. 제가 아니래도, 저희가 아니래도 코치 감독을 통해서 반드시 코치를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절세라고 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창업 당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혹은 부동산에 대해서 혹은 승계에 대해서 온갖 것들로 대한민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는 동안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에 온갖 종류의 세금들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영역들이 있어서 어떤 전문가들은 바라보는 시각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구조진단이 필요하고요. 온갖 세금에 대한 구조진단.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대표님들을 만나서 하는 현장 특강이 남아있는 것이 꼭 이때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대표님들의 의견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가장 뜨거운 것들을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핵심만 딱 집어서 하는 거를 이렇게 특강으로 잡아서 혹시라도 벤처, 이노비즈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인증 100% 그런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거 100% 합격 전략. 이거는 정부 지원, 무상자금, 유상자금을 잘 받는 기업의 구조 중에서 기술과 관련한 거예요. 기술 관련한, 이거는 구조와 관련한 거, 뼈대 만드는 전략이 오늘이었고, 기술과 관련한 전략이고요. 또 이제 11월, 12월에는 이게 발표되잖아요. 국회 지금 예산 제출된 거가 막 싸우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 영상 관련해서 뭐 잠깐 정부 지원 관련한 뜨거운 거 몇 가지를 했고, 오늘 내일 중에 영상도 사회적 기업 지원 자금 관련한 것들이 뜨거워요. 예산을 한 반 토막 이하로 잘랐는데, 행정부가 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올려 하면 올리고 내려 하면 내리는 상황이 남았는데 그게 11월 정도예요. 그래서 자료를 입수해서
이걸 하려고 해서 11월에 대표님이 준비해야 될 몇 가지 이런 얘기. 12월에는 발표가 됐으니까 뜨거운 거 이제는 뭐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특강을 하려고 그러고요. 연초에 된다면 수출 바우처가 어떤 대표님들한테는 정말 뜨거운 거라 계속 합격하는 대표님도 있는데 계속 떨어지는 대표님. 그때 맞춰서 이런 거고 특히 기업을 운영하면서 있는 잉여금이니 아니면 절세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대면 이렇게 특강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참여하신 대표님들한테 특전. 정가 10,000원. 음료수도 안 드셨네요. 정가 10,000원 다 이메일로 ISBN 달 겁니다. ISBN 달린 거를 볼 수 있도록 되고요. 특전 1, 특전 2. 20만 원 상당의 건강진단, 풀 건강진단권, 기업 진단을 레포트를 해드리고요. 중요한 건 레포트만 갖고 해석이 안 되니까 세 번째 특전, 그것을 해설해주는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해설해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까지 50만 원 상당에게 특전을 드릴 겁니다. 이런 특전. 부탁드립니다.